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를 어쩌죠? 조선일보 박국희 기자의 소설이 진짜 소설로 자꾸 확인되니 조선일보가 조선신춘 문예지인지 착각이 들 정도인데요. 정상적인 언론들은 발로 뛰고 현장을 찾고 취재원을 섭외해가며 진실을 추적하는데 100년 전통의 친일 맛집 조선일보는 사건의 피의자로 확인된 라임 로비 접대 검사들의 주장만을 받아쓰게 하며 검언유착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일에는 룸사롱 술자리에 검사가 없었다고 그들의 주장을 마치 사실인 양 보도까지 했는데요. 전형적인 물타기이자 노골적으로 검찰 편을 들어주는 편향적 추측 보도인 거죠. 피의자들에게 당신이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말합니까? 10중 8구는 나는 죄가 없다고 항변하며 주장할 텐데요. 조선일보는 아직도 자신들의 언론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계속 마구잡이로 던지면서 국민들에게 착각을 유발하고 혼란을 가중시키기 위한 여론 왜곡 전략을 쓰고 있는 걸까요? 이러니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이 당연 착각할 수밖에는 없는 거죠. 이들은 이걸 노리는 겁니다. 조선일보를 맹신하는 어르신들을 노리는 거죠. 라임 검사 로비 수사와 남부지검에 대한 감찰이 동시에 진행 중인 검사 술접대 사건. 김봉현 전 회장은 로비 창구로 지목된 이주영 변호사의 요청으로 당시 술자리가 마련됐다고 밝혔는데요. 김 전 회장은 자신이 라임 사태의 몸통이나 핵심이 아닌데도 범죄 혐의와 무관한 여권 정치인 관련 조사를 집중적으로 받았다고 거듭 반발했습니다. 지난해 7월 김 전 회장이 이주영 변호사를 포함한 검사 3명을 술접대한 장소로 지목된 곳은 서울 청담동 소재 F룸사롱인데요. 김 전 회장은 당시 술접대가 이 변호사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최근 법무부 감찰조사에서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가 후배들과 자리를 마련한다며 술접대를 요구했고 김 전 회장이 예약해 이루어진 자리였다는 건데요. 당시 이 변호사는 후배 검사 3명을 소개하며 한 명은 라임 수사팀에 합류하고 한 명은 독종이고 또 다른 한 명은 해외 연수에 곧 간다고 말을 했다고 김 전 회장은 진술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한 매체의 질의에 이주영 변호사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좋겠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봉현 전 회장은 접대가 이루어진 날 주점의 다른 방의 김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도 참석했다고 말했는데요. 검찰은 김 전 행정관과 주점 종업원들의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술접대 날짜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해외 연수를 갔다는 검사의 술접대 이후 출입국 기록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2차례 옥중 입장문으로 파문을 일으킨 김 전 회장은 거듭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김 전 회장 측 관계자는 체포 이후 66번의 검찰 출정 조사에서 자신의 범죄 혐의인 횡령 등은 초반에 잠깐 다뤄졌을 뿐 대부분 여권 정치인 로비 의혹을 검찰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는 건데요. 따라서 김 전 회장 자신이 라임 사태의 몸통이나 핵심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며 검사 비위 관련 구체적 물증을 검찰에 추가 제출할 계획이라고 이 관계자는 밝혔는데요. 이렇게 세부적인 정황과 증인 그리고 증거가 나오고 있는 이게 바로 검찰 게이트임이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100년 전통의 친일 맛집 조선일보의 박국희 기자는 매일매일 소설을 쓰고 있는 거죠. 어서 빨리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하루빨리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검사 향응 접대 의혹을 파악하고도 덮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현재 법무부의 감찰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근 라임 수사팀에 갑자기 전보된 검사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검사 비위와 관련된 진술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담당 검사를 전보 조치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검사 향응 접대 의혹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청장의 지위를 배제하는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이튿날 서울남부지검은 형사 6부 산하의 검사 5명으로 이뤄진 라임 로비 의혹 전담 수사팀을 별도로 꾸렸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 기존 수사팀의 A 검사가 갑자기 다른 부서로 전보돼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당시 일각에선 A 검사가 여권 정치인 로비 의혹을 수사하다 쫓겨났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A 검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룸사롱 술 접대를 포함한 검사 비위 관련 진술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회장 측 관계자는 지난 6월 초 A 검사에게 현직 검사들을 상대로 한 술 접대 의혹을 진술했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당시 A 검사가 이를 묵살한 정황을 최근 법무부 감찰에서 자세히 설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옥중 폭로에서 술 접대 의혹을 처음 들었다는 입장인 만큼 김 전 회장의 주장대로라면 A 검사가 보고 과정에서 관련 의혹을 누락했거나 축소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데요. 하지만 남부지검 관계자는 A 검사의 비위가 드러나 전보 조치한 건 아니라며 기존 로비 의혹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검사들로 수사팀을 구성하면서 옮겨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법무부는 A 검사를 상대로 실제 김 전 회장에게서 검사 술 접대 관련 진술을 받은지와 보고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인데요. 한편 추미애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논란이었던 윤석열 검찰청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 경위와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을 지시했습니다. 파면 팔수록 나오는 은폐 정황들, 캐면 캘수록 드러나는 사건의 전말들, 대체 윤석열은 어디까지 관여되어 있는 걸까요? 설마 이 모든 사건의 정점에 그가 있는 건 아닐까요? 또 한 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봅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 이 사건이 전형적인 표적 수사의 패턴을 그대로 따르고 있거든요.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특정인을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방식의 수사일 수도 있고요. 먼지털이기 해서 뭐 한두 개 뽑아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표적 수사를 하는 전형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단 죄수 갇혀있는 구속되어 있는 사람을 수시로 66번 정도 소환했다고 하는데 수없이 소환해서 본인의 횡령 사건, 본 사건에 대한 조사보다는 누구에게 돈을 주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묻고 그 다음에 진술을 특정 방향으로 계속 맞춰가게 만드는 방식, 그리고 편의를 제공하고 당신이 이걸 잘 진술하면 당신의 형량을 낮춰주겠다라고 하거나 이런 것들의 패턴이 거의 동일하게 나오고 있다.